인사생략하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전문대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노력과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몇 가지 규제사항에 대한 철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국제교류의 현안,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정원 축소로 인해서 충원율 확보, 전문대학의 위기, 2025년 전문대학의 3만 명의 유학생을 직업교육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직업교육 맞춤형 유학생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현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한 공동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유학생의 유치 전략,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현 전문대학이 소재한 그 지역의 전문대학을 출신 유학생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정주를 시키는 하나의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대학 유학생 현황입니다. 18년, 19년, 20년을 거쳐오면서 점차적으로 어학연수 과정에서 학위 과정으로 안정적으로 모수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공 심화 과정이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전공 심화 과정은 현재 주야간을 합쳐서 야간의 80% 이상이 개강이 되어 있지만 현재 교육법은 허용이 되어 있지만 법무부 법령상 외국인 시행규칙령에 있어서 전문대 학생들은 전공 심화 과정이 야간으로 갈 수 없는 분절되어 있는 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19년, 20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번에 3월 한시적으로 2년간 전문대학에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심화 과정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법무부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으로 오는 유학생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이 되었으며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으로 국가의 다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이 즐겨 선호했던 18년도에 어떤 전공이 기계조리, 관광 이런 부분에서 20년도 베트남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기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인정제라고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정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는 3주기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서 대학을 우수 인정대학, 인정대학, 일반대학, 컨설팅대학, 그리고 모집 제한대학 5개 단계로 나누어서 유학생을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컨설팅대학과 유학생 모집 제한대학은 어학연수 과정을 설치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공 심화 과정을 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대학가 일반 대학 수준이 되어야만이 전공 심화 과정에 야간 과정에 유학생을 모집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변화되어서 일반 대학에게도 확대가 된다면 2025년 우리가 직업 기술 인력 양성하는 3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가능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주기와 3주기의 차이점은 2주기까지는 어학연수 과정과 학위 과정을 합쳐서 불체율이라든지 정량 지표를 관리를 했지만 3주기부터는 어학연수와 학위 과정을 분리해서 인정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위 과정에서 불체율이 일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어학연수 과정까지를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대학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10개 대학의 전체 유학생이 26%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일반대학의 최소 기준이 500명 이상의 대학이 90개가 넘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문대학은 100명 이상의 대학이 2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200명 중에서 이탈률이 20명만 나오면 10%입니다. 6,000명 가운데 599명만 이탈하더라도 9.999%로 정부에서 정한 10% 위반 룰을 적용을 받지 않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더더욱 모수가 적은 전문대학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을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식이라고 나와 불체율 산식. 불체율 산식에 보면은 자, 기준 동안의 신입생 분모가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못 들어왔습니다. 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줬지만은 국제선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1년 안에 한 명이라도 불체율이 생기면 불체율 100%가 되는 이 모순된 이 산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전문대학이 불리한 이 산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조금씩 개선된 안은 내놓았지만은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모이신 총장님들께서도 이러한 산식이 왜 잘못됐지? 이 수학으로 봐도 맞지 않는 산식입니다. 정말로 분모가 1년 동안에 모집된 인원이라면 분자도 1년 이내에 이탈한 사람이 돼야만이 수학적으로 산식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1주기부터 이 산식을 적용을 해서 3주기까지 이 산식이 변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교육부의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대 협의회와 국제교류 관계자들이 열심히 요청해서 1년 동안 교육부를 두들기고 법무부를 두들기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해서 결국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21년 올 3월 학기부터 내년 2학기까지 한시적 조건부 4개 학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불체율 5% 이내라면은 전문대학에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는 2월 22일 전후로 확정이 돼서 교육부에서 발표가 나다 보니 일부 전문대학에서 준비가 덜 된 그런 미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요 3월 학기 입학도 되고 9월 학기 입학도 가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활용을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2025년 3만 명의 직업교육 유학생 유치에서 이 전공 심화 과정이 7천에서 1만 명 정도의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대학 이상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정제에서 이러한 조건과 주간 학기 6학점 이상의 학점을 해야 된다. 법무부에서는 규제 1번도입니다. 야간에 유학생을 풀어주면 주간에는 한국 학생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라고 하는 규제 1번도의 사고에서 이렇게 유학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학점을 1초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2년 이후에 불체율이 5% 이내의 안정적이 되면은 전체 133개 전문대학에게 물론 일반 대학 이상의 확산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학점, C학점 이상, 동일 학기 등등 몇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 확인해 본 바에 하면 324명 정도가 야간에 지금 유학생들이 전공심화 과정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고를 지원해주는 국제협력선도대학이라든지 국제협력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18년, 19년, 20년을 거쳐서 왜 전문대학은 국고를 받아서 해외로 진출할 수 없습니까? 전체 학생 모수의 입학 정원, 재학생 모수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대학 학생들도 충분하게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K방역이라든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주역으로 알고 신남방, 신북방 국가에서는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받아들이길 위하고 있는데 왜 국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한 3년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문대학 직업교육 트랙을 만들었고 여기에 3개 대학 관계자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대구보건대, 군장대, 인하공업 대학이 이 혜택으로서 해외 진출을 학과 개설이라든지 직업 교수를
소프트웨어를 이식하는 이 과정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 시장 조사를 끝나고 나면은 총 5개년 계획 총 17억을 지원해 주고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까지 정부는 45개 대학을 선정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30% 정도인 15개 정도의 전문 대학이 연차적으로 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아까 개별적으로 국고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으나 전문대학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캠퍼스를 만든다든지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대학의 강소형 전문대학의 A대학의 아주 직업교육이 아주 잘 되는 전공학과, 그다음에 B대학의 B학과, C대학의 C학과가 함께 신남방 국가나 신북방 국가의 그 분야의 그 산업계에 필요한 전공이 가서 공동 캠퍼스로서의 활용 방안도 하나의 지금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서울 수도권 대학의 일부 7개 대학이 1차적인 총장님 협의를 20년도에 가진 걸로 압니다. 공동 캠퍼스 진출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의 해외 이식, 해외 진출에 대한 원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고등교육법은 국회 입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2항을 19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장관명으로 개정을 해서 일명 해외대학의, 국외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석사과정의 동아대학, 그다음에 학사과정의 인하대학, 그다음에 부천대학이 타슈켄트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3개과 550명 규모고요. 경영한국어과, 유아교육과는 언어가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로 이렇게 진출되어 있고, 이렇게 건축과까지 총 티오를 국내 정원과 별도 정원으로 550명이 지금 2기생을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근데 상위법에, 고등교육법에서는 해외 대학과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과정 이렇게 전공심화과정을 해외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놨지만 법무부 규정에서는 학점 교류를 해외 대학과 교류를 해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심화과정과 연계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현재로 지금 묶여있는 여러 가지 분절된 각각의 법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영상대학이 이 17년부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전문대학 중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원양성과정. 교원양성과정은 교육부 장관의 어떤 허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행 규정의 두 번째 단서를 보시면 단순수 외국인은 정원의 10%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입니다. 이 부분을 개정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끊임없이 교육부와 전문대 협의회 정책협의회에서도 이걸 2번이나 올렸습니다. 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유아교육의 교육학과에 정원이 축소되고 있고 기자재라든지 유휴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이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의 30%를 한국의 유아교육 교사로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정원, 외 정원으로 이렇게 이 단서만 풀 수만 있으면은 유아교육과의 다양한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유아교육의 형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남방 국가, 신북방 국가, 다자녀 국가에서는 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걸 가르쳐 달라고 유학생을 보내고자 하는데 정작 우리의 법률에서는 이게 막혀져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교원 자격 및 취득 과정 30% 정도로 정원을 정월시켜달라. 그리고 한국의 전문대학에 있는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인 수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별도로 신설해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30%이 교원 양성 역량 진단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대학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달라고 했을 때 교육부의 답변입니다. 항상 같은 답변입니다. 3년째 같은 답변입니다. 교원 양성 축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학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과가 아니어도 좋고 유사한 학과인 아동보육 관련 학과로 입학이 대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과는요, 초동 전 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 영유아 대상과는 다른 학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남방 국가라든지 신북방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의 이 소프트웨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대안이 풀릴 수만 있다면은 유아교육과 전국의 86개 전문대학에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과의 큰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남방 국가든 다자녀 국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해외 복수학이라든지 과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절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심화 과정을 졸업을 하면은 학사학위를 줍니다. 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대학원도가 석사나 박사 과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국내 학생이 전공심화 과정 학사학위를 받고 해외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심화 과정을 졸업을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본국에 가서 정상적인 학사학위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 문제, 이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전공심화 과정을 2008년부터 도입을 하면서 전문대학의 이름을 컬리지를 쓰느냐 유니버시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되었고, 결국은 아직까지도 일부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쓰는 전문대학은 개별적으로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년, 20년 동안 계속 중국 교육부와 중국 대사관과 한국 교육부를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1년 반을 노력했습니다. 교육부와 외교부 행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8번의 교육부와 전문대 협의회에서의 이 문제 제기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3월 달에 한국교육부 외교부 협력을 통해서 추가 자료 요청 자료를 넘겼습니다.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학위정보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전문대학의 학제에 대한 것, 전문학사와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에 대한 학제 과정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이 보험 문제 정말 어려웠죠. 일시적으로 1년에 156만 원의 보험료를 받겠답니다.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국제교류, 그다음에 교육부를 계속 설득을 시켜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협의를 하고 화상회의를 6번, 7번을 해서 전문대가 제안한 3가지 단계적 3가지 방안을 결국 교육부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전문대학이 저희들이 제안했던 3단계 합리적인 방법에서 70%, 60%, 3차년도에 최저소득의 50% 기준을 맞춰서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적용 단계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신남방 국가든 북방 국가든 유학원을 통해서 전문대학에 대해서 확실한 학제에 대해서 모르고 오는 학생들이 절반입니다. 보내주니까 올 뿐입니다. 비자를 받으니까 올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면담을 해보면 한국에 오래 있고 싶어요. K-에듀, K-팝, K-방역 등등등 한국이 좋아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선택이 전문대학이냐 일반 대학이냐는 것이죠. 자, 이들은 현재는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E7이라는 쿼터 비자가 자유롭습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필요에 의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문호가 넓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문대학은 전문학사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1년에 매년 취업 통계상 20명 내지 3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저희들은 개선을 하고자 전공심화 과정 야간에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었던 것이고, 전공심화 과정까지 4년을 다니고 일반 학사 학위를 받으면 동일한 이 법 적용을 받아서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단계를 1단계를 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뿌리산업,
뿌리산업은 지금 전문대학에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은 기계, 용접, 그다음에 염색, 주얼리 가공 등등등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 가지 않는, 젊은 아이들이 가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인력이 40만에서 45만이 매년 필요하다는 통계에서 이 뿌리산업, 특히 3D 직종이라고 하는 이 뿌리산업에서 학과를 좀 더 다양하게 분야를 확산해 준다면 이 분야는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이 충분히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8개 대학의 300명 내지의 TO가 아니라 정말로 지방의 거점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분야까지 뿌리산업에 편중을 시킨다면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이 지방산업체와 지자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필요한 인력을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부의 인구정책 구조 TF 3기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전략만 잘 세운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 소속의 노동연구원과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제안을 하는 이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연계형 맞춤형 비자 트랙을 전문대학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숙련 비자라고 하는 노동 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숙련 비자라고 하는 전문가 비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숙련 비자, 비숙련 비자로 1차로 3년, 2차로 1년 10개월, 총 4년 10개월을 마치는 이 노동자들이 매년 4만 명 이상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중에 일부는 재입국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을 전문대학에 흡수할 수 있는 산채 연수반이라든 어떤 형태도 좋으니까 흡수할 수 있는 자격 외 활동을 E9 비자는 노동 외 자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E7 비자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9 비자를 전문대학과 직업교육과 연계해서 흡수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숙련 비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되지 않을까 제안을 했습니다. 또 하나 고용허가제 E9 비자 쿼터 중에서 전문대학의 유학생들을 이 쿼터 안에서 1년에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E9 비자의 쿼터가 1년에 5만 3천에서 5만 6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10%만 전문학사 이상을 졸업한 아이들에게 문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E9 비자의 이직률이 1차 연도 이직률이 22%가 넘습니다. 그 미스매칭을 전문대학 어학연수와 최소한 2년 이상의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이 아이들이 한국 문화도 알고 기업도 알고 최소한의 전공 기준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부족한 직군으로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나라 부족한 산업 일꾼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의 이 중간 단계 비자인 준숙련 비자라고 칭해서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2기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1기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기 중간 보고까지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전문대학도 학제가 전문학사와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과정까지 있다라고 하는 자료와 준비와 데이터와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불체율이 이렇게 적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을 하고 자료를 제안해서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전문대학의 학생들도 이 부분야는 결과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 달에 나온 인구정책 TF 제2기 결과 보고서에는 전문대학 학생들도 1차적으로는 이 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어떤 정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국인 취업 기피 직종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노동부 노동연구원,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하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전문대학 학생들도 우수 인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입니다. 지난 3월 25일 총리와의 대화에서 전문대학이 우리가 총리님 만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민정책연구원의 원장님을 통해서 전문대학의 졸업생들에 대한 국내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부족 직군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월 25일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 당시에 계셨던 이기근 노동부 장관에게 왜 이 부분이 빠졌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유튜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5월 12일입니까? 5월 12일 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돌봄 서비스, 노인 요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력 단절 여성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어떤 어린아이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서 외국 인력 5만 명 정도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노동연구원에 정책연구원을 줬고요. 저희들이 노동연구원을 가고 전문대 협의회에서 1차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한 이 자료를 일부분 반영을 해서 정책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 맞춤형 숙련인재 양성이 된다면 이 전문대학 직업교육을 졸업한 아이들이 그 지역의 정착형으로 취업을 E9 비자의 큰 틀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 지역산업의 부족 직군, 이공계 계열, 뿌리 산업 직종, 의료, 가사, 돌봄 직종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이 부족 직군으로 일정 부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간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끝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대학은 전문학사라 그리고 전공심화 과정인 학사학위 과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총장님들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사회와 어떤 지자체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큰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나아간다면은 전문대학의 수건인 국내 정착을 할 수 있는 우수 인재로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서 2025년 목표한 3만 명, 2029년에는 전문대학 100개 전문대학에 2025년에는 300명이 되겠지만 2029년에는 대학당 1000명, 학비로 계산하면은 약 60억 정도의 교비회계 외 기준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총장님들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고요. 전문대 국제교류를 관리하는 담당자나 부서장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한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애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은 좀 더 전문대학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